안녕하세요, 나누키입니다. 오늘은 카본 크랭크하고 엑스캐데이 파워미터를 가져왔습니다. 저는 자전거를 굉장히 오래 타오면서 지금까지 파워미터를 한 번도 사용해 본 적이 없었어요. 제가 예전에 입문했을 당시에는 파워미터는 굉장히 비싼 제품이었고 운동 전문 선수들이 사용하는 그런 장비로 인식을 해서 동호인들에게는 필요하지 않은 아이템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동호인 분들을 보면 굉장히 수준이 전문적으로 많이 올라오기도 했고 파워미터를 잘 활용하시는 분들이 많아져서 동호회에 나가면 파워미터 없으면 대화가 잘 되지 않는 그런 것들을 느끼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도 뒤늦게 파워미터를 구입을 하게 됐습니다. 파워미터는 시마노 제품도 있고 가민 제품도 있고 서드파티 브랜드들도 있는데, 최근에는 중국 제품들의 기술력, 신뢰도 이런 것들이 굉장히 수준이 많이 올라온 것 같아서 눈여겨보았던 제품을 구입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간단히 개봉하면서 제품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자, 그럼 개봉을 해보겠습니다. 일단 엘리 크랭크, 일라이리라고도 하고 엘리리라고도 하기도 하는데,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벨로직이라는 업체에서 수입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구입한 모델은 X310 DUB 제품입니다. X310은 크랭크 무게가 310g이라는 것을 뜻하고요. 원래는 X320이라는 모델이 있었는데 이번에 스핀들도 변경되고 무게도 좀 가벼워지면서 X310이라는 모델로 업그레이드가 되었습니다. X310이라고 데칼이 되어져 있는 거 볼 수 있고, 안쪽에는 XX2라고 데칼이 있는데 이거는 솔직히 왜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아무튼 안쪽에 있으니까 좀 괜찮긴 한데 이것도 없으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듭니다. DUB는 슬램 규격이고 그렇기 때문에 크랭크 스핀들의 지름이 29mm입니다. X310은 여기가 28mm여서 DUB에 맞는 그런 별도의 어댑터를 사용을 했어야 됐는데, X310 모델은 이렇게 스핀들이 29mm로 바뀌면서 힘이나 스페이서를 사용하지 않고 자전거마다 맞는 스페이서를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같이 들어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슬램 방식과 동일하게 드라이브 사이드 쪽에서 이렇게 채우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제품이 카본 크랭크이기 때문에 이 안쪽에 슬램 크랭크처럼 이 페달 와셔를 반드시 사용해야 합니다. 이쪽 안쪽으로 들어가 있고 자세히 보면은 카본 소재처럼 보이는데 반드시 사용을 하셔야 됩니다. 처음에 이 제품을 들었을 때 굉장히 가볍습니다. 이 크랭크 암의 두께 자체가 굉장히 넓은데 들었을 때 무게가 굉장히 가벼운 것을 알 수 있고, 이거의 무게를 한번 재볼게요. 자, 실측으로는 316g 나오는데 여기에는 이렇게 많은 어댑터가 들어있기 때문에 제거를 좀 해서 다시 재보면 313g이 측정되었습니다. 저는 파워미터를 사용할 거기 때문에 별도의 스파이더는 구입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크랭크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X310 모델, 이 중에서는 DUB 모델과 24mm 모델이 있는데 24mm 모델은 티타늄 스핀들을 사용하고 있고 DUB는 알루미늄 스핀들을 사용합니다. 두 개의 차이가 시마노용이냐 슬램용이냐에 따라서 차이가 있는데, 시마노 24mm 스핀들은 티타늄 스핀들을 사용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하지만 큐팩터는 151.5mm로 이 DUB인 149mm보다 2.5mm 넓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팅에 예민하신 분들은 클릿이 안쪽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조정을 다시 해주셔야 되는 좀 단점이 있고요. 이 제품의 체인 라인은 44.5mm입니다. 시마노의 공식 자료를 보면 체인 라인은 45mm이기 때문에 0.5mm밖에 차이가 안 나서 이 부분은 충분히 시마노 변속기를 세팅을 다시 하면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고, 이 DUB의 큐팩터는 149mm인데 시마노 크랭크의 큐팩터는 148mm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mm 차이가 있어서 이거는 양발 기준으로 1mm이기 때문에 한 발에 0.5mm씩 정도는 저 같은 경우는 체감을 하지 못할 것 같아서 이 크랭크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제품을 설계할 때는 강성과 강도 테스트를 하게 되는데, 파괴 테스트에서 420kg이라는 압력을 주었을 때까지 견뎠다고 하는 거 보니까 강도나 이런 면에서는 좀 신뢰감이 좀 있는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엑스캐데이 파워미터입니다. 이 제품은 2세대이고 모델명은 엑스파워 S라고 되어 있네요. 매뉴얼은 영어와 중국어만 지원이 되어 있어요. 구성품은 굉장히 단순합니다. 파워미터 스파이더 본체하고 충전을 할 수 있는 단자가 구성품으로 제공이 되는데요. 케이블을 보면 단자가 이렇게 작은 핀으로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자석으로
붙게 됩니다. 그럼 자동으로 충전이 되겠죠. 자성이 그렇게 강하진 않은데 한번 장착하고 나면은 뭐 잡아당기지 않는 이상 뽑히지 않을 정도의 자성이 되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보면 작게 LED 인디케이터가 있는 것을 알 수 있고, 이 규격 자체는 제가 알기로는 이스턴 걸로 알고 있는데 뭐 특허가 만료돼서 사용을 할 수 있는 건지 뭔지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대부분의 중국 회사들의 카본 크랭크는 이스턴 규격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구매하면은 이렇게 맞는 구성으로 배송이 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벨로직에서 구입을 했고, 저는 이 크랭크 세트와 이 스파이더를 포함해서 총 100만원에 구입을 했습니다. 장착은 여기에 있는 랑링을 풀어서 홈에 맞게 체결을 하고 조여주면 됩니다. 이 툴은 파크 툴에서 나오는 BB 툴, BBT2인가? 아무튼 그거를 사용해서 잠글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이게 나사산이 한 2탭 정도밖에 안 나 있어요. 그리고 강도를 보면은 37에서 40Nm로 조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전거에서 강한 토크는 한 40Nm 정도인데 굉장히 강한 값이라 온 힘을 다해서 조여야 되는데 토크렌치를 사용하시면 좋고요. 그리고 여기에는 이런 록타이트 같은 거를 발라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여기에다가 체인링을 달면 됩니다. 제가 이 파워미터를 구입하게 된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파워미터를 사용하는 목적이 가장 컸지만 무게 감량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서 이 제품을 구입한 거기도 하거든요. 이유는 제가 울테그라 크랭크를 사용을 하고 있는데 이 제품이 울테그라 크랭크 대비 얼마나 가벼워진지 무게를 재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울테그라 크랭크를 똑같은 조건에서 비교하기 위해서 체인링을 분리를 했습니다. 이 볼트 같은 경우에도 여기에 달려있기 때문에 동일한 조건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무게를 재보면 크랭크 드라이브 사이드는 366g, 반대쪽 암까지 하면 562g이고, LE 크랭크하고 엑스캐드의 파워미터 같은 경우에는 일단 이렇게 드라이브 사이드 225g, 그리고 논드라이브 사이드하고 스핀들까지 해서 415g이고, 이 와샤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이 와샤 더해주고, 함께 제공되는 와샤들은 2mm짜리 2개, 1mm짜리 2개, 0.5mm짜리 2개, 이렇게 총 6개가 들어있는데, 이거는 제 프레임에 비비를 설치하고 이 엑셀 길이가 91.5이기 때문에 그 규격에 맞춰서 계산을 해서 넣어줘야 돼요. 일단 어떤 걸 넣을지 몰라서 가장 두꺼운 2mm 포함을 해주면 419g으로 측정이 되었습니다. 아까 561g에서 빼기 419g을 해주면 142g이 나오죠. 파워미터를 사용할 수 있는 모델로 바꿈에도 불구하고 142g이나 줄일 수 있습니다. 이런 무게가 별거 아닐 수 있지만 142g을 다른 부품에서 줄이려면 상당한 자금을 투자를 해야 되거든요. 이 100만원짜리 부속이 상대적으로 뭐 싸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겠지만, 파워미터를 사용하면서 무게를 동시에 줄일 수 있다는 게 되게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오늘은 이렇게 크랭크에 대한 구매 동기, 그리고 간단하게 개봉하는 시간을 가졌고, 다음 시간에는 제가 직접 장착을 하고 테스트를 하는 과정을 찍어서 찾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누킴이었습니다.